자, 지금부터 수동태의 의미와 형태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수동태 간단하게 정리 한번 하고 가겠습니다. 자, 능동태와 수동태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자, 능동태라는 건 뭐냐? 주어가 어떤 동작을 하는 겁니다. 주어가 할 수 있으면 능동이에요. 그런데 수동태는 주어가 당하거나 해지는 것을 우리가 수동태라고 말합니다. 이때 수동태를 우리가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의 형태로 쓰는데요. 왜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우리가 동사를 다른 품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었어요. 명사, 형용사, 부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동사를 형용사로 만드는 방법에 보면 현재 분사, 과거 분사, 투부정사가 있었어요. 그 중에 과거 분사 어떻게 만들죠? 규칙과 불규칙으로 나눠집니다. 규칙일 때는 동사원형 ed나 d를 붙이고 자음 플러스 y일 때는 y를 i로 바꾸고 ed, 단모음 플러스 단자음일 때는 자음을 하나 더 쓰고 ed. 불규칙을 외워야 된다고 했었죠? 원래 동사는 뭐뭐 하다인데 과거 분사로 만들면 하다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뭔가 되는, 당하는, 해진, 수동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동태를 쓸 때 과거 분사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보통 예쁜이라는 말과 이다가 합쳐져서 예쁘다가 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과거 분사가 뭔가 되는, 당하는, 해진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기다 이다를 붙이면 된다가 되겠죠. 그래서 수동태의 기본 패턴이 뭐예요?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로 씁니다. 자, 그럼 간단한 예문을 보면 He made a cake. 주어가 뭐예요? 그는, 동사는 made. 뭐를 만들었어요? 케이크를 만들었죠? 자, 주어, 동사, 목적어예요. 자, 그가 케이크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만들 수 있죠? 만들 수 있으면 이걸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능동태라고 부릅니다. 능동태의 목적어를 수동태의 주어로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그 케이크는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그럼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죠. 거기에 비동사를 붙여서 뭘로 쓰는 거예요? 비동사 플러스 pp, 수동태로 쓰는 거예요. was made, 만들어졌다. 누구에 의해서? 그에 의해서, by him 이렇게 썼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되는 거고 동사는 뭘로 써요?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쓰고 주어는 뒤로 가면서 누굴 붙이죠? 전치사 by를 붙여서 누구누구에 의해서 이렇게 만든다고 했었어요. 이런 문장을 수동태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시 책으로 가서 자, 수동태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수동태는 비동사 플러스 ved라고 돼 있잖아요. ved가 뭐죠? 과거 분사를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규칙일 땐 동사 원형에 ed나 d를 붙이지만 불규칙은 외워야 되니까 당연히 수동태를 들어가기 앞서서 여러분들은 불규칙 동사 80개를 먼저 테스트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비동사 플러스 pp, 과거 분사의 형태로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에 초점을 둘 때 사용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행위에 영향을 받는 대상이 뭐예요? 원래 주어 동사 목적어였던 게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문을 볼게요. Shakespeare wrote Romeo and Juliet. 자, 주어가 뭐예요? 셰익스피어가 동사는 wrote 썼어요. 뭐를 썼죠?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어요. 그럼 주어 동사 목적어네요. 자, 여기서 주어가 뭐예요? 셰익스피어죠. 영어는 중요한 말을 먼저 쓴다고 했잖아요. 셰익스피어에 초점을 맞춘 거예요. 셰익스피어가 로미오와 줄리엣을 썼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뭐뭐 할 수 있으면 능동이에요. 자, 그런데 능동태의 뭐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고 했죠?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게 주어로 갔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은 쓴 거예요? 써진 거예요? 써진 거죠. 그래서 비동사 플러스 pp의 형태로 쓰는 거예요. 자, 위에서 wrote, 시제가 과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비동사를 과거로 쓰면 되겠죠. 그리고 write의 과거 분사 write, wrote, written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리고 주어를 뒤로 보내는데요. 누구에 의해서 쓰여진 거예요? 셰익스피어에 의해서잖아요. 그래서 전치사 뭐가 필요해요? 뭐뭐에 의해서라는 의미의 by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by Shakespeare, 셰익스피어에 의해서 쓰여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썼던 대상이 뭐였어요? 로미오와 줄리엣이었잖아요. 로미오와 줄리엣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의미입니다. 느낌표 별표 5개. 수동태를 쓰지 않는 동사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시험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이 부분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자,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수동태를 쓰지 않는 동사들이 있어요. happen 무슨 뜻이죠?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이런 뜻입니다. disappear, appear은 나타나다고 disappear은 사라지다 라는 뜻입니다. 자, happen이나 disappear처럼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라고 했어요. 자, 그럼 자동사가 뭔지는 알아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영어의 어순이 뭐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부사예요. 자, 이 중에 영어 문장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주어 동사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뒤에 목적어를 쓸 건지 보어를 쓸 건지 또는 목적어나 보어 없이 쓸 건지 누가 결정하냐면 바로 동사가 결정을 해요. 자, 그런데 자동사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릅니다. 한자로 스스로 자자가 있어요. 목적어 없이 스스로 쓸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를 자동사라고 부르고요. 반대로 타동사가 뭐냐? 다른 사람을 타인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를 타자가 있어서 얘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를 우리가 타동사라고 부릅니다. 다른 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목적어가 없으면 자동사, 목적어가 있으면 타동사입니다. 자, 그럼 happen이나 disappear은 happen, 어떤 일이 일어나다, 발생하다, disappear, 사라지다 이런 애들은 목적어가 없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동태로 쓰지 않겠죠? 자, 왜냐하면 능동태의 뭐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고 했어요?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의 주어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은 수동태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resemble 무슨 뜻이에요? 뭐뭐를 닮다. 아들이 아빠를 닮았어 할 때 닮다입니다. 그리고 lack, 뭐뭐가 부족하다, 결핍되다 이런 뜻입니다. resemble이나 lack은 상태를 나타내는 타동사예요. 타동사가 뭐였어요?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잖아요. 이 동사들은 목적어가 있어요. 그런데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소유를 나타내는 have. 자, have가 뭐뭐를 가지다. 목적어가 필요한 동사잖아요. 그런데 얘도 타동사지만 수동태를 쓰지 않는다. 별표 5개. 이 부분이 외우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고 시험 문제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만큼 학생들이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외워놓고 문제를 푸시면 쉽게 풀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외우지 않고 문제를 풀면 거의 다 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외워주세요. 예문 볼게요. All the files disappeared from the computer. All the files, 뭐가? 모든 파일들이 disappeared, 사라졌다. From the computer, 컴퓨터에서 사라졌다. disappear 자체가 사라지다라는 뜻이니까 뭐 사라지게 되다 이런 형태로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예문처럼 were disappeared 이런 식으로 쓰면 틀립니다. Mike resembles his father. 마이크는 resembles, 닮았어요. 누구를? 그의 아빠를 닮았어요. 주어 동사 목적어네요. 그럼 그의 아빠는 마이크에 의해서 닮아졌다. 이런 식으로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왜죠? resemble이나 lack은 타동사, 목적어가 있는 동사이지만 수동태로 쓰지 않는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Mike resembles his father 이런 형태로만, 능동태로만 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B로 가겠습니다. 행위자의 생략. 밑줄 한번 그어볼게요. 자,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이거나 또는 분명하지 않거나 또는 중요하지 않을 때는 by 플러스 행위자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예문 보겠습니다. French is spoken in Monaco. French, 프랑스어는 is spoken. 자, 프랑스어가 말하는 거에 말해지는 거예요. 말해지는 거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죠. 그래서 뭘로 썼어요? 비동사 플러스 PPA 형태로 썼고 어디에서 말해지는 거예요? 모나코에서 말해진다, 쓰인다 이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 의해서 쓰여지는 거겠어요? 그 모나코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막연한 일반인이기 때문에 이때 by 다음에 행위자를 생략하는 겁니다. 두 번째 예문 A lot of people were killed in the war. 자, 주어가 뭐예요? A lot of people. 많은 사람들이 were killed. kill이 죽이다란 뜻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죽여진 거예요? 죽여진 거죠. 능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수동이죠. 그럼 현재 분사예요? 과거 분사예요? 과거 분사죠.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수동태로 비동사 플러스 PPA 형태로 썼습니다. In the war.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대요. 죽었대요. 자, 그럼 누구에 의해서? 적군에 의해서겠죠. 누군지 분명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by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한 겁니다.